올해 2월 구속됐었던 7구대장 신단장 신성균의 3개의 재판 선고 결과가 드디어 모두 나왔다. 1979년생으로 올해 47세인 신단장은 최근 잇따라 선고된 중형들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60세에 가까워져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아왔는데 김윤태 크루에서의 방송 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상남자 주식회사에서 펼친 뺨 때리기 경기와 베어너클 경기는 유튜브 조회수만 합쳐도 1000만 회가 넘을 정도로 큰 흥행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출소할 때쯤이면 이미 시청자들 기억 속에서 그는 완전히 지워져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영상이 신단장을 다루는 마지막 기록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신단장이 왜 환갑에 가까워져서야 나오게 되는지 살펴보자. 신단장은 과거 땡매매 근절단, 이른바 여청단을 조직해 땡매매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 아래 활동을 이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이 단체는 선한 취지를 가진 시민 조직처럼 보였다. 실제로 길거리 쓰레기 줍기나 무료급식 같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땡매매 상담 앱까지 제작하면서 단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실상은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해 경기도 땡매매 업자들을 협박해 10억 원에 달하는 상납금을 갈취한 범죄 조직이었고 그는 경기 남부 지역의 대규모 땡매매 오피스텔 운영에까지 관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고 당시 그의 영향력은 업계에서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다. 그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 땡매매 업주들까지 자신들의 업소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며 신단장에게 상납금을 바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는 법이다. 업소 피해자들의 제보와 여청단 내부 관계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여청단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됐다. 신단장은 구속되기 직전까지 SBS 방송사에 찾아가 억울하다며 인터뷰하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2019년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밖에도 땡약, 땡간 등 온갖 더러운 각종 추가 범죄 혐의들이 줄줄이 드러난 상태였다. 신단장은 복역 기간 동안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리고 2023년 여름 남아있던 사건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되며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 보석으로 풀려난 신단장은 계획대로 유튜브 갱생TV를 개설했다. 당시 유튜브판을 크게 흔들었던 수원 남문파 논란이 한창이었고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남문파 이모 씨를 직접 섭외해 방송에 출연시키기도 했다. 이모 씨는 신단장의 채널에서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으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런 섭외가 가능했던 이유는 신단장이 과거 경기 남부 일대를 주름잡으며 막강한 인맥과 영향력을 가졌던 밤의 황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과거의 나쁜 놈이 이제는 나쁜 놈을 처단한다는 컨셉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고 엄태웅이 건달 저격 방송으로 큰 인기를 얻는 걸 보며 자신도 본격적으로 건달들을 저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원 북문파 J씨에게 66대를 맞는 장면이 라이브에 송출되며 크게 다쳤고 이후에도 여러 건달들을 저격하던 신단장은 결국 안양 타이거파까지 건드리게 된다. 그러자 안양 타이거파 행동대장 3명은 말단 조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며 신단장을 폭행하라고 사주했고 신단장이 머물던 식당 위치까지 파악해 찾아갔다. 그들은 너클을 낀 채 3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신단장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신단장은 심각한 부상을 당해 꽤 긴 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했고 몸을 회복한 신단장은 앞으로 건달을 건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노선을 바꾸어 여러 유튜버들을 저격했다. 신단장은 활동하면서 엄태웅, 판슥, 카라큘라, 배인규, 조용훈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튜버들을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저격해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유튜버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또 다른 방송 컨텐츠로는 자신을 땡 매수자로 가장의 방송을 켠 채 업소에 들어가 업소 여성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촬영을 피해 도망가려는 여성을 몸으로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하기까지 했다. 서울, 수원, 청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런 방식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이다. 보석 기간 동안에도 여러 범죄를 저지르던 신단장은 결국 2025년 2월 다시 구속됐다. 이후 진행된 3건의 재판에서 모두 형량이 선고됐고 그중 유튜버들을 저격하며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은 2025년 7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카라큘라는 이 판결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직접 공개했다. 또한 8월 26일에는 주거수색, 감금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마지막으로 11월 13일에는 보석 상태에서 진행되던 나머지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실은 엄태웅이 자신의 방송에서 공개했다. 특히 두 사람의 악연은 깊은데 엄태웅은 신단장과의 갈등 끝에 무려 4건의 고소를 진행했을 정도였고 신단장의 5년 선고 소식을 전하며 엄태웅은 방송에서 환호하고 박수까지 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3건의 재판에서 각각 2년, 1년 8개월, 그리고 5년이 선고되며 신단장의 총 형량은 무려 8년 8개월이 되었다. 이미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수감된 신단장은 출소할 즈음이면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엄태웅은 환갑돼서 나와서 또 유튜브 켜고 똑같이 저격해보라며 신단장을 향해 통쾌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신단장은 보석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그는 땡매매, 땡간, 땡약, 땡땡 촬영, 폭행, 협박, 갈취, 감금, 명예훼손 등 수많은 전과가 쌓여있는 인물이다. 이런 전과와 죄질을 고려하면 사실상 8년 8개월 전부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환갑이 다 되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될 신단장. 그때 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때 온갖 나쁜 짓과 불법을 저질러 돈을 쓸어 담던 신단장은 그런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범죄자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다. 유튜브에 누구보다 큰 미련을 보였던 신단장인데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라이브 복귀 방송을 하여 환갑의 나이에 유튜브로 성공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